과정이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남았습니다. 기초 이론. 뭐 기초가 좀 다 끼는 것 같습니까? 2주 남았는데 기초가. 자, 오늘은 이게 계약 총론이에요. 계약 총론. 우리 어디 하는지 다시 위치 파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오를 산이 4개 있잖아요. 첫 번째 산 이름은 이제 기억하시겠지. 총칙.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배웠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산 이름 물건을 지배하는 물건 8가지 물건들을 따로 배우는 건 강론, 공통 원리 배우는 건 총론. 이거 10문제, 이거 14문제. 오늘 세 번째 산으로 옮겨온 거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산인데 산이 총칙산 엄청 높죠. 비행기 나르고 있고 그다음에 물권산 용암 터지고 뭐 화산 터지고 난리가 났죠. 예. 근데 계약은 뒷동산이잖아요. 약간 만만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좀 그렇긴 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밑에 내려가서 자, 계약법은 원래는 민법 원래 편제는요. 민법 법전은 물권 다음이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은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된 것만 딱 배우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배우거든요. 원래는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원래 민법 원래 오리지널 편제는 제3편이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 많이 들어보셨죠? 물권과 양대산맥. 채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산이 있어요. 물권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이거는요. 엄청나게 큰 산이 있는데 근데 그 산의 일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산이 엄청나게 커요. 채권. 이게 채권이라는 산맥인데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청구하는 관계인데요. 갑과 을의 관계죠. 이렇게 을이 갑에게 일정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채권법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총론, 강론. 다 총각 체제거든요. 총론, 채권 총론, 그럼 채권 강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강론, 여기는 강론이에요. 근데 채권 총론은 뭉텅이로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채권의 일반적인 얘기는 완전히 다 시험에서 빠져 있고요. 채권 강론이 뭐냐면은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루는 파트예요. 원인. 근데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가 총칙에서 기본 원리를 배우셨어. 무조건 권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A와 B예요. 하나가 뭘까요? 법률, 행위. 또 다른 하나가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 갑과 을 사이에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하나는 법률행위인 거야. 법률행위라 하면 주로 뭘까요, 여러분들? 계약인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뭘까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 없이도 채권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법정 채권이라고. 그런데 이것도 빠졌어, 시험 범위에. 채권 발생 원인인 강론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은 빠지고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계약만 시험에 딱 주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으면 두 사람 사이 채권이 생겨요.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 중, 그러니까 채권 전체 내용을 100으로 잡았을 때 반 날라갔죠. 총론 날라갔죠. 강론에 반 날라갔죠. 한 25%? 그 계약법 일부를 배우는 거죠. 양이 적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쉬운 거지. 근데 이 계약법을 배우는데 계약법이 또 총론, 강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독일의 판덱텐 체제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개별적인 얘기를 따로 하는 이런 체제를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계약 총론, 계약 강론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 총론에서는 계약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쭉 서술하고요. 계약 강론에서는 따로따로 매매 계약, 증여 계약, 교환 계약 따로따로 막 다뤄요. 근데 원래 민법전에는 계약 강론에 15가지 계약이 나와 있어요. 15가지 전형 계약, 민법전에 나오는 계약. 근데 우리 물권이 몇 종이었죠? 민법전에 물권이 8가지였잖아요. 이렇게 8가지. 그리고 물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법에 의하지 않고선 더 만들 수 없었는데 채권은 그게 아니에요. 채권은 계약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무궁무진하게 종류가. 그런데 여기 14가지, 15가지 계약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계약을 대표로 실어 놓은 거야, 법전에. 15가지가 다가 아니고 150가지, 1500가지 무궁무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채권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15가지를 또 다 배우냐? 다 배우지 않아요. 이 중에 딱 3가지 계약만 배워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요 3가지만 강론에서 딱 다뤄요. 여기서 한 5문제 낸다는 거죠. 왜 이 3가지만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갑과 을 사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를 하는 것을 중개하시기 때문에 이게 중개사 업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이라 해서 요것만 딱 배워요. 그리고 계약 총론. 그러니까 사실 채권법 전체를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다루는 부분은 한 20도 안 돼요. 20%도 안 돼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10문제 나오는데 10문제 중에 한 8문제, 9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파트거든요. 열심히 하시면 되겠어요. 쉬워요. 내용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는데 산이 3번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공부를 시작하면 항상 민법 총칙부터 시작하다가 저기서 지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안 와서 그런데, 안 와봐서 그런데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계약의 총론이에요. 총론. 총론 파트가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약 총설, 뭐 성립효력. 그러니까 특별히 개별적인 계약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매매를 놓고 임대차를 따로 배우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계약법의 전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계약법은 총론, 강론. 원래는 15가지 계약이 나오는데 우리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만 다룬다. 이건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계약의 일반 이야기, 총론을 할 거다. 총론은 한 4파트로 딱 돼 있어요. 4시간 수업하라고 4파트로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계약 총설에서는, 총론의 총설에서는 계약이란 무엇이냐, 의, 그다음에 계약의 종류,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용을 하는 그런 개념들, 기초 개념들 다루고, 계약의 성립. 계약은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거죠.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들,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계약의 효력에서 한 3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나눠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교시에서는 계약 총설, 계약이란 무엇이냐, 의와 계약의 종류에 대한 기초 용어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개념 이해 강의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 이제 8강까지 다 올라왔거든요. 유튜브에 다 풀려 있거든요. 거기 제 8강에 이거 한번 한 거예요. 한 건데 그래도 뭐 기초니까 다시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자, 의와 종류. 자, 계약이란 무엇이냐? 근데 계약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산 이름이 뭐죠? 총칙. 총칙에서 주로 배운 게 뭐예요? 4글자.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안에 한 종류로서 뭐가 있는 거죠?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을 완전히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은 법률 행위의 한 종류잖아요. 계약이 뭘까요? 비록 괄호 안에 넣어볼까요? 서로 대립하는 무엇으로 의해서 성립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네. 계약이란 뭘까요? 계약은 뭐다. 제일 끝에 끝나는 말은 아마도 법률 행위일 것 같은데 법률 행위인데 그 앞에 수식어를 좀 잘 만들어줘야 되죠. 뭘까요? 무엇의 무엇? 의사표시의 합치. 의사표시의 합치 2글자로 줄이면 합의.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뭘까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에는 이렇게 합의를 보지 않아도 당사자 일방의 한 명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도 있죠. 단독행위라 그러잖아. 취소, 해제 이런 건 단독행위고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건 합의가 돼야지만 성립하는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책을 살짝 한번 보고 할게요. 책하고 같이 볼게요. 112페이지죠. 112페이지. 여기 계약 총론. 지금 이 느낌이 계약 아닌가? 이 화살표가 뭘까요, 여러분들? 확 쏘고 있는 화살표가 의사표시지. 서로 의사표시를 마주봐서 끝이 딱 닿아 있어. 합의가 된 거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그러잖아요.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 합의에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넓은 의미에서는 계약에는 광의의 계약, 넓은 의미의 계약에는 모든 합의는 다 계약이에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이라 그래요. 왜?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계약은 두 사람 사이에서 청구하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거든 일단요. 그래서 채권계약이라 하고 요건 이제 배우셨지.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요것도 계약이거든요. 근데 요것들을 하게 되면 계약은 두 사람이 해도 만들어지는 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권. 이거 물권계약이라 그래요. 저것들은 채권계약이라 그러고. 그래서 요것도 계약이에요. 혼인, 입양 같은 거. 이것도 합의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하게 되면 재산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신분관계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신분계약 또는 가족법상의 계약이라고 해요. 온갖 게 다 계약이에요. 세상은 계약천지예요. 여러분이 학원 등록한 것도 계약이고 지하철 타고 오셨으면 그것도 계약이고 운송계약이고 미장원 가서 파마했으면 그것도 계약이에요. 염색했으면.
결혼하셨으면 계약하신 거고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신분에서 계약으로. 중세 시대에서는 신분으로 모든 게 인간의 운명이 결정지어졌다면 지금은 다 계약으로 뭐 그렇다 본데 다 계약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려고 하는 계약은 채권법의 하위 파트거든요. 좁게 말할 때는 무슨 계약만 얘기하는 거다? 채권 계약.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이 오늘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죠. 지들끼리 청구하고 못한다 막 다투고 하는 채권 채무 생기는 채권 계약만을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계속 계약의 종류로 할게요. 채권 계약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형 계약, 비전형,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요물, 일시적, 계속적. 아주 기초적인 2는 4, 2, 3은 6. 완전 구구단위죠. 저런 단어들을 딱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더 이제 높은 수준의 문제들을 풀 수 있겠죠. 먼저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은 뭐냐? 전형 할 때 한자는 이래요. 이 전자는 법전을 얘기하는 민법전. 민법전에 이름을 달고 나와 있는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 그래요. 근데 채권 계약은 법전에 안 나와 있어도 계약은 무궁무진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학원에 등록하신 거 계약인데 법전에 민법전에 안 나와요. 이런 계약은 안 나와요. 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전형 계약은 이름이 달려 있다라고 해서 유명 계약이라고도 해요. 비전형 계약은 딱히 부르는 이름은 딱히 없다라고 해서 무명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중개 계약이 나와서 중개 계약. 자, 전형 계약은 15개거든요. 여기 15개예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여행은 원래 없었는데 2015년도에 들어왔어. 여행을 하도 다녔어 하니까 들어왔어요. 원래는 비전형 계약이었거든요. 근데 전형 계약으로 들어온 거 세상이 바뀌니까 뭐 이런 것도 쭉 있고. 여러분들 뭐 학원에 등록하는 계약은 이 중에 없거든. 예. 중개 계약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중개 계약.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중개 의뢰인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알선을 해주면은 의뢰를 받고 알선해주면 중개 보수를 받기로 한 그 계약이요. 그 계약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도 그런 계약도 엄연히 계약으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어떤 계약일까요? 비전형 무명 계약인 거지. 채권 계약은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존재할 수 있다. 리스 이런 것도 있어요. 리스라고 들어보셨나? 임대차하고 조금 닮았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전형 계약 위주로 볼 건데 이제 제가 그룹을 지어놨거든요. 제일 첫 번째 그룹 증여, 매매, 교환은 공통의 목적이 있어요. 셋 다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다만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증여는 무상으로 내가 권리를 이전하는데 주는데 아무것도 안 받는 거야. 공짜로. 그게 증여 계약이고 매매는 돈을 받는 거지. 재산권 이전은 똑같아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거야. 돈을. 교환은 뭐냐? 재산권을 이전하고 나도 상대방한테 재산권을 이전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선물로 주면 뭘까요? 증여. 차를 돈 받고 팔면요. 매매. 내 차하고 걔 차하고 바꾸면요. 교환인 거야. 셋 다 재산권 이전형 계약이라 그래요. 똑같아. 이건 무상이고 이 두 가지는 유상이지. 그 다음에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셋 다 대차형 계약. 대는 빌려준다. 차는 빌려 쓴다. 이런 용어죠. 물건을 빌려 쓰고 돌려주는 거. 갚는 거. 요건데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소비대차하고 사용대차, 임대차는 여기서 딱 두 개는 차이가 나요. 소비대차는 소비를 해요. 빌린 물건을 써요.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소비해버려서 없어져요. 그 물건이. 그러니까 그 물건을 못 돌려주는 거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돌려주는 게 소비대차고 사용대차, 임대차는 그 물건을 사용만 하는 거예요. 그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거예요. 쓰고. 볼까요? 소비대차는 그러니까 대차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권리를 넘겨주는 거야. 자, 우리가 주로 돈 빌릴 때, 돈 빌리는 계약이 소비대차야. 자, 우리가 빌려달라고 돈 좀 빌려줘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빌린 돈을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 돈을 갚는 게 아니죠. 그 돈을 뭐 해버리죠, 우리가? 소비하고 그 돈은 썼잖아. 돈 벌어서 어떻게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사실은 권리를 이전해버리는 거야. 완전히 주는 거야, 나한테 돈을. 그리고 그 물건은 다 소비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같은 종류, 동종, 동질, 동량으로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일을 하겠지만 쌀 떨어지면 이웃집에서 쌀 한 대 빌려서 먹는다. 그럼 쌀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게 아니고 밥에 먹고 소비하고 쌀을 빌렸으니까 같은 품질, 종류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빌리고 쌀 빌려 먹는 게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용대차, 임대차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거 빌려서 사용하고 그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데 차이는 사용대차는 무상, 사용료를 안 내는 거지. 공짜로 빌려서 돌려주는 거고 임대차는 차임의 임자거든요.
차임을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차임은 반드시 돈이 아니어도 되고 이 차임을 지불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주로 이제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는 매달 주는 방식을 월세라 그러고 목돈을 딱 걸어놓고 월세는 없는 방식을 전세라 하고 섞여 있는 반전세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 빌리는 건 뭐라고 여러분들? 소비대차. 그 다음에 뭐 내가 미국에 1년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1년 동안 공짜로 빌려줘. 깨끗하게 써달라 그랬어. 1년 있다가 돌려주기로 했어. 뭘까요? 사용대차. 그 다음에 월세 주고 전세 주고 하는 거 뭘까요? 임대차. 이렇게 대차형 계약 세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고도여. 이건 다 뭐냐면 노무 제공형. 나의 노동력이나 나의 소중한 시간을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다 아실 필요 없고. 예. 도급은 한 번씩 나오니까 도급은 한쪽은 일을 완성해 주겠다. 어떤 일을 완성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다음에 그 일의 결과, 완성의 결과가 생기면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건축 도급 같은 거. 전원주택을 딱 지어주면 그다음에 건축비를 주겠다든지 거창하게는 그것도 도급이고 뭐 이런 거 다 도급이에요. 이거 보셨죠? 우리 유치권 공부할 때 일을 완성, 자동차 수리를 해주겠다.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비를 주겠다. 그럼 세탁, 드라이를 해주겠다. 깨끗하게 빨아주겠다. 깨끗하게 빨리면 드라이비를 주겠다. 구두 닦는 것도 도급계약. 머리 파마하는 것도 도급계약. 뽀글뽀글 잘 뽑기면 돈을 주겠다 이거죠. 다 도급계약이에요. 앞으로 미장원에 가시면 도급계약하러 왔다고 그러세요. 도급을 청약한다고. 도급이에요. 일 맡긴 사람을 도급인, 맡은 사람을 수급인 이렇게 얘기하고 현상광고, 걸 현자. 우리 판을 내거는 식을 현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걸 현자, 상을 내걸고 널리 알리는 거 광고. 현상광고는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광고를 한 사람이 어느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 이 일정한 보수가 현상금이에요.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래 그게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실제로 그 행위를 완료하면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현상광고는 요거 현상광고예요. 현상수배 들어보셨죠? 우리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 사람 없는데 옛날에 재래식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애들 막 걸려 있잖아. 한 20명씩. 그래갖고 얘 신고하면 5천만 원, 얘는 3천만 원. 그 범죄 경중에 따라서 경찰청이 현상광고 해놓는 거야. 온 국민을 상대로. 우리 쓰레기도 지금 이름 쓰레기 나이 32세 현상수배되었어요. 사기 공갈로. 그래가지고 한 $10,000네. 이 쓰레기 신고하세요, 여러분들. 신고해서 쓰레기 잡히면 한 1,4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현상 광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위임계약. 위임계약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기 사무를 처리를 위탁하는 거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상대방이 일을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저기서 봤지. 기억나시나? 그림 딱 보면 우리 삼촌이 수진이에게 서울로 간 삼촌이 수진이에게 부산에 있는 자기 집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조카에게. 수진이가 가방 하나 사준다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팔아주겠다고 한 거 있잖아요. 이거 위임 계약인 거야. 위임인, 수임인 이런 거야. 됐어요. 요 정도만 감각만 있으시면 되고 그 밖에 이런 것들은 뭐 있어요? 조합 계약은 한번 들으셨어? 어딘가. 조합 계약은 동업 계약이야. 서로 출자해가지고 우리 동업할까 해서 그 모아놓은 재산은 조합의 합자를 따서 합유를 한다고 그랬잖아. 합유. 거기서 한번 들었던 거고. 됐어요.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여기만 시험에 나온다. 나머지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 단어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세한 법률 관계는 물어보지 않지만 현상 광고, 위임, 증여, 사용 대차 소비가 다 나옵니다. 단어들은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어떤 감각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세히는 모르셔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 이제 쌍무계약 이런 계약들 중에 쌍무계약이 있고 편무계약이 있어요. 쌍무, 편무로 한번 가볼게요. 쌍무 이렇게 한자 이렇게 쓰고 편무 이렇게 써요. 딱 보면 이제 무자가 채무의 무자예요. 채권의 반대가 채무겠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 채무가 생기거든요. 내가 채권자면 상대방은 채무자가 될 테니까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계약을 딱 체결했더니 갑과 을 둘 다 서로 대가적 의미, give and take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 양쪽 다 채무자가 되는 계약, 쌍무계약. 그 다음에 편무계약은 한쪽만 채무자가 되는 거지.
또는 쌍방이 채무자가 된다 하더라도 양채무가 대가성이 없어. 기브 앤 테이크 관계는 아니야. 요 밑에는 좀 까다로우니까 뭐 그렇게 뭐 자세하게 모르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증여계약, 사용대차 계약은 편무계약이에요. 자, 매매하고 증여하고 한번 볼까요? 건물 매매계약을 하면 둘 다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무를 그러니까 개념 이해 강의 좀 들어보셔야 돼. 채무를 빌린 돈 갚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1년 내내 꼬여요. 민법이. 실력이 절대 안 올라가. 물이 끓지 않아. 완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개념 이해 강의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채권 이러면 돈 받는 거, 채무 이러면 돈 갚는 거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하여튼 민법에서 이해 안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져요. 계속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깨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깨도 계속 어긋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은 여러분들 돈 달라고 하는 것만 채권이 아닌 거는 들으셨죠? 그 말고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건 다 채권이에요. 그중에 돈 줘, 돈, 매매대금 줘, 빌려간 돈 갚아, 공사비 줘 이런 채권을 금전 채권이라 하고 돈 달라는 거 말고 뭐 소유권 넘겨줘, 빨리빨리 일해줘, 뭐 해줘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채권이라니까요. 금전, 비금전 채권. 그러니까 채무도 돈 갚는 채무도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채무도 다 채무예요. 계약을 통해서 내가 뭐 하기로 했으면 그게 다 채무예요. 저희 둘 다 채무자예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어서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줄 채무자, 집을 주는 의무도 채무라니까요. 계약상의 채무. 그다음에 얘는 대금지급 채무자. 서로 대가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 쌍무계약이고 증여계약을 했으면은 증여자는 채무자가 되지. 약속을 했으면 줘야 되지. 의무가 생기는데 수증자야 뭐 아무것도 주지 않고 공짜로 받기로 했으니 자기는 법적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에게만 채무가 생기는 편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이렇게 가르는 데는 나누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누거든요. 그것을 구별의 실익이라고 해요. 구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 쌍무계약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이 있어요. 편무계약에서 나타나지 않는 뭐냐. 이 두 가지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의 법리. 이 두 가지는 이쪽 계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뭐냐. 536, 537에 있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이 이렇게 시작돼요. 말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저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해요. 쌍무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 갑이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아.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등기소를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돈 달라고 당신 채무 이행하라고 잔금 달라고 청구하면 잔금을 줘야 되겠어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예요. 지금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 매수인을 잡아볼까요? 매수인은 자, 매매계약이 쌍무계약이니까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등기소를 주기 전까지는 나 잔금 못 줍니다. 대금 치르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거꾸로 해볼까요? 이번에 매도인은 이 매수인이 잔금도 안 준 채 소유권 이전 등기소를 먼저 달라고 하는 거야.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 거야. 오는 누가 주겠어요. 그거를 안 해주지.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소유권 이전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겠지. 서로. 이렇게 네 거 할 때까지 나도 못해. 왜 네 건 안 하면서 내 것만 하라고 그래. 나 못해. 라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쪽을 보세요. 이쪽은 증여계약을 딱 처리해가지고 이 여자가 계약을 했으니까 빨리 줘요. 왜 준다고 해놓고 안 줘요? 라고 집 달라고 하면 갑이 야 네가 네 거 이행할 때까지 나도 내 거 못해. 라고 거절할 이유가 없지. 전혀 없지. 이쪽은 아예 채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는 항변권은 어떤 계약에서만 생기는 문제다? 쌍무계약. 편무계약에서는 동시에 이행할 건덕지가 없는 거잖아요. 한쪽만 채무를 이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고 어렵지 않죠 별로. 위헌부담도 그래요. 채무자 위헌부담주의에서 537조. 이것도 쌍무계약 어쩌고 저쩌고 시작돼요. 말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 한쪽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둘 다에게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어. 한쪽 채무가. 그럼 그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야, 네 건 이행해줘. 네 건 이행할 수 있잖아. 라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대. 무슨 말? 이 공평의 원칙이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쌍무계약을 했는데 한쪽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상대방도 채무 이행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행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쌍무계약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얘는 소유권 이전 채무, 얘는 대금 지급 채무자예요. 근데 이렇게 됐어. 벼락 맞았지. 집 불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멸실. 그러면 소유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행할 수 없게 된 거야. 이 상황인 거야. 그거 뭐 벼락 쳤는데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지.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이 채무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럴 때 얘한테 야, 나는 집이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으니까 못 주는 거고, 넌 약속을 했으니까 돈은 약속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줘. 집은 없어졌어. 쟤를 가져가고 돈 줘.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없다는 소리잖아. 지금 이거 해석이 되세요? 이쪽에 넣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걸 위험부담 문제라고 해요. 좀 이따 오늘 할 거니까. 위험부담 문제라는 건 뭐냐? 쌍무계약을 체결했는데 한쪽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되어서 소멸했을 때 이행 가능한 상대방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행을 해야 되느냐, 이행 안 해도 되느냐? 요거를 따지는 게 위험부담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없지. 자, 증여계약을 했는데 벼락 쳐가지고 채무 이행 못하게 됐어. 그럼 얘는 이행을 해야 되느냐? 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이행할 일이 없었어. 이 상대방의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는 게 위험부담 문제인데, 상대방에는 채무가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편무계약에서는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계약, 쌍무계약에서만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3교시에 하기로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상계약, 무상계약으로 가볼게요. 유상과 무상. 쌍무, 편무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는 유상, 무상. 유상계약은 있을 유, 무는 없을 무, 보상, 상자죠. 보상이 있는 계약, 보상이 없는 계약.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여기서는 아까 전에는 채무라는 개념을 써서 개념 정의를 했는데, 여기는 출연. 계약의 양 당사자가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출연을 하는 계약. 갑도 출연하고 을도 출연하는 거야. 을에게, 갑에게. 무상계약은 일방만 출연하는 거야. 출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상과 무상을 이해하려면 어떤 단어를 알아야 될까요? 출연. 출연이 뭔지를 아셔야지. 출연 가지고 개념적이 하고 있으니까. 출연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뭐 배우가 드라마에 출연하고 이런 거 출연이 아니죠. 출연은 뭔가를 내어놓는 거죠. 출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요.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재산이 감소되는 거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내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플러스로 마이너스 시키면서 플러스로 증가시켜 주는 행위를 출연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소유권 이전 행위. 그러면 그게 출연 행위예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는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내 재산 감소, 상대방 소유권 하나 생겼으니까 재산 증가. 그다음에 내가 걔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해요.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출연 행위죠. 대금 지급하면 내 통장에서 1억 빠졌어. 걔 통장에 1억 입금되었어. 정확하게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출연 행위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은 행위를 비출연 행위라고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계약들은 유상계약이에요. 서로 출연을 해요. 증여계약,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계약이에요. 한쪽만 출연해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이 무상은 공짜라고 생각해요. 공짜. 자,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자 볼까요? 매매계약하고 증여계약이에요. 둘 다 출연을 하게 되죠. 자, 이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요 집을 얘한테 줄 거야.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자기 집 없어지고 얘 집 생기니까 출연 행위지 그게. 얘는 돈을 줄 거야. 매매 대금은 1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자기 통장에 돈 빠져서 얘 통장 들어가니까 출연 행위 하는 거야. 서로 출연을 하고 서로 출연 사이에 대가성이 있으니까 이런 게 유상계약이죠. 근데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얘가 집을 준다면 출연을 한 거지, 증여자는. 하지만 수증자는 땡큐 그러고 끝이거든요. 아무런 대가적 출연을 해주지 않아. 이런 걸 무상계약이라 하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집을 줌으로써 내 재산에 마이너스가 났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보상을 받아서 플러스로 채우는 거지,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계약, 서로 출연하기 때문에 그게 유상계약이고, 나는 집을 줘가지고 내 재산 마이너스 났는데 얘는 입 닦아버리면 또 고마워 하고 끝이에요.
보상이 없는 계약이죠. 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무상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전에 계약을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구별하는 실익은 오로지 쌍무계약에서만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뭐예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 자, 이번에는 계약을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 유상계약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무상계약에서는 생기지 않는, 오로지 유상계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담보책임이에요. 담보책임, 출연하고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이에요. 서로 출연이 이루어지는 유상계약을 했는데 일방이 출연에 하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걔는 책임져야 돼요. 자기 잘못이 있건 없건. 자, 여러분들이 을이 되어 보세요. 뭔가를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 가서 뭘 샀든지, 뭐 하여튼 샀어. 내가 차를 샀든지 뭘 샀든지 물건을 샀어요. 그다음 물 하나를 증여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산 물건에 하자가 있어. 돈 주고 샀는데 참으세요? 아니면 따지세요? 누구한테 따져요? 매도인에게 따지죠. 가서 이거 불량이라고 바꿔달라고 하든지 기분 나쁘면 환불해달라고 해요?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유상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이. 근데 여러분들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약간 기스난 것 같아. 그래서 선물 주는 애한테 가가지고 이런 걸 주냐. 멀쩡한 거로 바꿔서 선물해달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나? 환불은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건데 난 돈 안 줬어. 공짜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보통 증여받은 사람들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지. 못 따지지. 그래서 유상계약에서만 하자가 있을 때 책임을 따지고 추궁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유상계약은 보세요. 이게 양팔저울이잖아. 유상계약은 서로 출연을 하거든요. 상대방에게 얘는 집을 내놨어 이렇게. 얘는 돈을 내놔가지고 이게 공평, 민법이 지향하는 원리 공평하려면은 이게 저울이 이렇게 균형을 대충 유지해줘야지 공평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게 유상계약의 등가성이라 그래요. 양쪽 가치가 좀 대등해야 된다, 비슷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휘청거릴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훨씬 더 무거운 거야. 저 물건이나 권리가 돈값을 못해서 기울어지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하자가 있으니까 돈값을 못하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마트 가가지고 그 오중 면도날을 샀는데 질레트 오중으로 다 비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날이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분량이. 그러면 가서 따져가지고 뭐 바꾼다든지 환불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 다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라고? 유상계약에서만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자, 담보책임. 무상계약에서는 담보책임이 원칙적으로 생길 수가 없다. 공짜로 받은 주제에 뭘 따지기는. 싫으면 버리면 되지. 그렇죠? 하자가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 개념하고 유상계약, 무상계약이 약간 얼추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얘는 똑같아. 아까 쌍무계약은 얘가 매매교환 임대차, 편무계약은 얘가 증여사용대차였어요. 유상계약은 얘가 매매교환 임대차, 이쪽 얘도 똑같고 되게 비슷하긴 한데 달라요. 비슷하지 다르죠. 유상과 무상에서는 어떤 개념을 써서 구별한 거죠? 출연. 그다음에 쌍무와 편무에서는 출연이 아니라 뭘 가지고 따졌던 거죠? 양쪽이 채무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 이따 어떻게 다른지 또 더 보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낙성계약, 요물계약 볼게요. 낙성요물.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야. 이게 낙자가 승낙할 때 낙자거든요. 청약을 누가 했어요. 계약하자고. 그래가지고 하자라고 승낙을 한 거지.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서 말만 주고받은 거야. 합의만 된 거지. 실제로 돈을 주거나 물건을 준 건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것만으로도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낙성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낙성계약은 쉽게 말하면 낙성계약을 하러 가실 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나가도 돼요. 요 입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둘이 의사의 합치만 되면 일단 계약이 체결되는 거지. 그리고 뭔가 의무가 생기고 이행의 문제는 따로 남아있고 그게 낙성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은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입만 가져가가지고는 계약을 못해요. 이 계약은 물건 가져가야 돼. 그 물건 줬을 때 어떤 물적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뭐 계약이니까 합의는 기본이고 합의 플러스 합의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물건을 줘야 돼. 물건을 인도 건네주거나 기타 급부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뭔가의 물적 이행을 얘기하는 거죠. 돈을 준다, 물건을 준다, 뭔가 행동을 한다. 실제로 뭔가를 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 이건 입만 가지고는 계약을 못하지. 이거는 이게 요물 계약인데 거의 대부분의 계약들이 낙성 계약이에요. 우리 민법전에 15가지 계약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전용 계약이. 그중에 14개가 낙성 계약이에요. 하나 빼고. 요물 계약은 그 예를 찾기가 힘들어요. 요물 계약은 우리 전체 뭘 해도 한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현상 광고 계약, 이게 다 계약이에요. 대물 변제라는 이 계약, 계약금 계약,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도 하나의 계약으로 봐요. 보증금 계약 이렇게 해서 보통은 현대 계보 이렇게 외우거든요. 두 문자를 따서. 그런데 외울 필요도 없는 게 이거 안 나와요. 대물 변제 안 나오고 보증금 계약도 안 나와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이거고 계약금 계약이고 현상 광고도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암기에 부담은 없을 거예요. 현상 광고 계약 아까 전에 현상 수배되는 거 있잖아요. 그 요물 계약이야. 계약금 계약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계약금 계약이지만 이건 다음에 하고 다음 주에 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문을 딱 보면 표가 나는 게 제가 매매 계약, 교환 계약 보여드릴게요. 낙성 계약이에요. 자,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글을 정확하게 읽으면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뭐 하고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급하겠다고 뭐 함으로써 약정한 거야. 대금 지급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재산권도 이전 안 했어.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 차 살래? 내 차 살래? 그러니까 살게 얼마? 그러니까 1,000만 원. 좋아. 살게. 이게 지금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1,000만 원 주겠다고 약속해서 합의가 되면 그 계약 체결된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효력이 생겨요. 그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채무가 발생한다는 거지. 1,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를 주고 1,000만 원을 줘야지 계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매 계약이. 이런 게 낙성 계약이야. 자, 교환 계약도 뭐라고 돼 있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함으로써가 아니에요. 이전할 것을 뭐 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교환 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로 물건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합의 이런 계약을 낙성 계약하고 거의 대부분의 계약들이 저렇게 서술돼 있어요. 뭐 하겠다고 약속하고 뭐 하겠다고 약속. 그 약속한다는 게 의사 표시한다는 소리잖아요. 낙성 계약인데 근데 현상 광고는 다르게 생겼어요. 현상 광고를 딱 보시면은 현상 광고는 광고를 한 자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거야. 이거는 의사 표시가 맞아요. 아직 보수를 준 게 아닌 게 맞는데 이에 응한 자 광고를 보고 현상 광고를 보고 이에 응한 자가 요게 독특하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뭐 함으로써 완료함으로써 완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가 아니에요.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 행위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거야. 하겠다고 합의만으로 안 돼. 실제로 그 급부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거요. 쓰레기 요거 현상한 거고 이런 것도 현상한 거예요. 동아일보 신춘문예 이런 거. 시, 소설, 뭐 중편 소설, 시조 이렇게 각 부분으로 우수작에 대해서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거. 괜찮는 거예요. 한 번씩 공립 A4 붙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현상한 거예요. 이런 계약들은 보세요. 그 경찰청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 쓰레기 내가 신고할게요. 그 신고해 보세요라고 그 경찰청과 우리가 합의가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고 요 놈을 신고를 해야 돼. 요 놈이 잡혀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춘문예도 내가 작가 지망생인데 동아일보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글 잘 쓰니까 내가 한번 보내볼게요. 그래 보내보세요. 합의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응모를 해야 돼. 써서 응모를 해가지고 여기 조건에 맞춰서 당선이 되면 그 행위를 완료해야 돼. 완료. 그 실제로 그 행위를 해야지만 해가지고 우수작으로 당선되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개를 찾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몽인데 여기 말티즈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온 동네 다 갖다 붙였는데 쓰레기가 이 벽보를 본 거지 이거 광고를.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뭐 시간도 많은데 개나 찾을까? 약간 그리고 자기도 약간 쓰레기잖아요. 개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개하고도 친해요. 동네 개들하고도. 동네 개들을 수비하면 금방 찾을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전화를 걸어가지고 진짜로 100만 원 주시나요? 그때도 막 울고 전화 받으면서 찾아만 주시면 100만 원 드릴게요. 꼭 찾아주세요. 합의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개를 찾아서요. 몽이거든 이름이. 몽이를 찾아서 얘 앞에 대령해야 돼.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낙선 계약하고 다르지, 질이 다르지. 현상항고는. 아시겠죠? 이런 게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볼게요. 쌍무, 편무, 그다음 유상, 무상. 비슷해 보이는데? 쌍무가 이퀄 유상 같고 편무가 이퀄 무상 같고 실제로 얘도 똑같이 겹쳐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 쌍무 이퀄 유상, 편무 이퀄 무상 이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걸 일단 현상항고로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현상광고 계약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짜냐 공짜가 아니냐.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100만 원 받는 거. 공짜 아니지. 걔 찾아주고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출연의 개념을 써볼게요. 유상인지 무상인지 출연이니까. 이 여자는 을에게 쓰레기에게 출연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결과적으로. 하죠. 100만 원 주잖아. 출연해요. 얘도 출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출연은 내 재산을 감소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건데 이 재산이 눈에 보이는 돈, 물건만 재산이 아니고 우리 인간한테 가장 소중한 건 우리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출연입니다. 우리 회사 가서 9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오는 거 출연하고 온 거죠. 한 달 동안 출연하면 사장님이 나한테 출연해 주지. 월급. 그렇잖아요. 그게 고용계약이잖아요. 얘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일주일 동안 신발이 다 닳도록 온 동네를 다 뒤졌어. 그 대가로 받는 거니까 얘도 출연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죠. 걔 찾아주고 자기 노동의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이 계약은요? 유상이죠. 공짜로 받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한테 너 좋겠다고 공짜로 100만 원 받아서 그럼 쓰레기 화낼걸? 절대로 공짜로 받는 거 아니지. 그런데 이게 쌍무냐 편무냐 얘기는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는 게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채무가 생기는 거거든. 일단 계약이 체결되고 성립돼야지 채무가 생기는 건데 이 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금방 들으셨어요? 그래서 걔를 찾아줬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거야. 걔 찾아줬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부둥켜 안고 걔하고 걔도 울고 걔 주인도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계약이 체결된 거야. 성립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채무가 생기는 거거든. 그럼 채무라고 하는 게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무슨 채무가 있겠어 서로 간에.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성립하는 순간 채무가 생기는 건데 그럼 계약이 체결되면 얘는 채무가 생기나 안 생기나? 생기지. 현상금을 지급할 채무. 100만 원을 아직 안 줬으니까. 채무가 생기는데 얘는 더 이상 무슨 뭔가를 해야 될 법적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다 일을 끝난 그 순간 찾아주는 순간 계약이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채무도 없고 돈 받을 채권만 있는 거야. 출연은 계약 체결되기 전에 했어. 계약 체결되고 난 다음에 했어. 쓰레기의 출연은 시간 제공은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한 거야. 그럼 계약 체결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걔를 찾아 이 앞에 대령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거야. 그럼 얘를 위해서 시간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쓴 것은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맞나? 하지만 출연은 계약 체결되기 전에도 출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 채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생기는 거지 계약도 체결되기 전에 채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 수삼 사이에. 얘는 채무가 없지. 응? 이거 이해되실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쌍무예요 편무예요 이렇게 보면요. 편무 계약인 거야. 얘는 아무 채무도 없어. 얘는 쓰레기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지.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이해를 하시든 마시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광고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물어보면 무슨 계약? 유상계약. 쌍무냐 편무냐 물어보면요 편무인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쌍무와 유상의 관계. 이게 이퀄인 것 같았는데 이퀄이 아니라고. 어떤 계약이 쌍무 계약이면 그 계약은 100% 유상 계약이에요.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쌍무 계약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서로 뭐를 부담하는 거죠? 채무. 그러면 채무를 결국은 이행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채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출연이 발생하겠지. 그게 어떤 채무든지 간에. 돈을 주는 거건 물건을 주는 거건 시간을 쓰는 거건 결국은 출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채무가 대가성이 있으니까 양출연도 대가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일 수밖에 없지 논리적으로. 하지만 어떤 계약이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그 계약을 100% 쌍무계약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거지. 발대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유상이면서도 쌍무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왔어요? 편무였잖아.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쌍무와 유상의 관계인데 이퀄이 아니라는 거예요. 쌍유가 O예요. 쌍유 O. 쌍무 계약이면 100% 다 뭐다?
유사한 계약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계약이 유사한 계약이라고 해서 그 계약을 보조리다 쌍무 계약이라고 단정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은 뭐냐?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채권 계약이에요. 계약을 하면 채권 채무가 생겨요. 보통 다 쌍무 계약이니까 채무가 생겼을 때 그 채무의 이행,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게 일회적인 이행. 자, 급부 이행은 채무 이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이행하면 목적이 달성돼서 계약이 쫑 끝이 나 피니시 끝나는 거야. 그게 일시적 계약이고 계속적인 계약은 채무의 이행이 자, 급부라고 하는 걸 채무 이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 이행을 한 번으로는 족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다음 달도 하고 그 다음 달도 하고 시간적 계속성을 두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계속적인 계약이에요. 예를 들면 증여, 매매, 교환 이런 건 일시적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이나 고용 계약은 계속적인 계약이에요. 자, 매매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금을 계속 줘요, 한 번 줘요. 한 번 주면 끝이지. 어떤 분들은 세 번 주지 않나? 라고 하시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한 번 주는 건데 나눠 주는 거고 그거는.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월세 방식이면 한 번으로 끝나요? 계속 줘야 돼요. 계속 다음 달도 몇 년 동안 계속 줘야 돼. 자, 고용 계약. 교환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교환 계약은 교환하는 거니까 한 번 교환하면 끝이지. 또 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용 계약은 회사 취직한 거거든요. 하루만 출근해요. 일용직 아니죠. 내일도 출근합니까 안 합니까? 내일도 출근해서 내가 채무 이행해야 돼.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도 이번 달만 월급 주고 땡 아닙니다. 다음 달도 또 월급 주고 또 월급 주고 반복적으로 주잖아 이렇게.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계속적 계약이라 한다. 자, 계약을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으로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가 생겼는데 채무 이행하지 않는 걸 5글자로 저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해보시죠. 채무 불이행. 그럴 때 계약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 있거든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어, 없애버릴 수 있어. 그럴 때 해제냐, 해지냐 이 차이가 있어요. 일시적인 계약은 해제를 해요. 계속적인 계약은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0.0000 몇 %니까 빼버리고 해지 이렇게 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세요. 548조 해제, 550조 해지 다른 단어예요. 해제와 해지는 다른 단어예요. 달라요. 좀 해지가 고풍스러운 거 아닌가? 해제가 똑같은 건데 약간 고전적인 고풍스러운 그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예 다른 용어예요. 해제하고 해지를 차이를 보여드리면 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계약이 쭉 진행돼요. 이게 계약이 효력이 생겼다는 거죠. 막 이행도 하고. 근데 이러다가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쑥 하고 없어져요. 과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소급해서. 시간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랬죠? 소급. 그러니까 너랑 나는 처음부터 아예 애당초 계약한 적 없거든. 이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해제예요. 다시 해제하기 전에는 계약이 존재하고 있었어. 효력도 있었어. 근데 계약을 해제하면 과거가 다 부정돼 버려요. 그럼 그 전에 계약이 유한 시절에 한 달 정도 유했다면 그 시절에 주고받은 거 있죠. 그게 계약이 사라짐으로써 부당이득이 되는 거야. 그럼 해제를 하면 그 전에 주고받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돌려줘야 돼?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소급표가 있어서 원상회복. 원래 상태로 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 받은 거. 자, 해제에는 무슨 의무가 생긴다고요? 원상회복. 이 사이에 주고받은 걸 다 돌려줘야 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해지. 계약이 쭉 가서 여기서 해지를 해요. 해지를 하면 과거를 건드리지 않아요. 여기는요.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가요. 그대로 유효하게 가고 이쪽으로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해지되기 전까지 주고받은 것은 이제는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 아니다. 아니죠.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지 않고 아직까지 안 준 게 있다면 청산을 할 의무가 있을 뿐이에요. 원상회복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대금 안 주면 계약을 뭐 한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해제. 매수인이 매매 대금 중도금 잔금 안 줘. 해제한다고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차임을 이기 연체했어. 계약을 뭐 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해지. 과거를 건드릴 필요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우유를 받아 먹고 신문을 구독하고 하는 것은 무슨 계약일까요, 여러분들? 계속적 계약이지. 계속 들어오잖아, 그게 계속. 근데 이제 신문을 끊는다. 우유를 끊는다. 요구르트를 끊는다. 그게 해제예요, 해지예요. 해지네. 아시겠어요? 과거에 뭐 다 받아 먹은 것 같다가 다 뭐 원상회복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음 달부터 늦지 마세요. 이게 해지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 어제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도금을 안 주고 잔금 안 줘서 내 계약을 열받아서 해지했지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 실력은 여기까지야라고 그대로 바닥을 드러내는 거야. 자기 미천을 그대로 단어 하나라고 그대로 뽀록 내버리는 거야. 매매에는 이런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 아예 일시적 계약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 해지 차이도 모르고 뭐 모르셨지만은 지금부터 구별하셔서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중개사가 되셨는데 저거 구별 못한다면 심각한 거지. 그거는 좀 너무 벽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서로 모르니까 뭐 서로 뭐 알아야지 뭐 서로 욕을 속으로 욕을 하지. 나 매매 계약 해지했잖아. 해지 잘했어 이렇게 서로 막 서로 모름이야.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요 정도 요게 기초 개념들이에요. 완전 구구단이죠. 2는 4, 2, 3은 이런 거. 문제를 좀 많이 가져와 봤는데 뭐 간단한 문제니까 OX로 가볼까요? 중개계약은 민법상에 나오는 전형 계약인가? 민법전에 나오는 계약인가? X. 비전형 계약이죠? 예. 매매계약은 쌍무인가요? 쌍무지. 서로 대가적 의미를. 임대차는 편무계약일까? 임대차도 쌍무입니다. 임대인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해줄 채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니까 쌍무입니다. 도급계약은요? 쌍무지. 한쪽은 일을 완성해 줄 채무, 한쪽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 쌍무 맞고. 증여는 편무인가요? 편무죠. 증여자만 채무자가 되는 거죠. 수증자는 아무런 의무가 없고.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에서는 동시이행 항명권이 인정이 될 거다. 이게 다 뭔 말을 하는 걸까요? 쌍무계약, 쌍무계약, 쌍무계약이야. 쌍무계약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동시이행 항명권. 저쪽에서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편무계약 같은 증여계약 같은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지. 위험 부담 법리는 쌍무계약의 일방 채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상대방 채무는 이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따지는 건데 편무계약은 상대방 채무가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위험 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나요? 매매계약은 돈 받는 거니까 유상계약이지. 공짜 아니지. 증여계약은 유상이 아니라 뭐야? 무상이죠. 공짜로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은 차임을 사용료를 받으니까 뭐야? 유상이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뭐야? 무상이고. 맞죠? 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시식. 왜 계약을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느냐 이거지. 유상계약에 한해서만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X입니다. X이고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시기는 위험 부담이 아니었고 담보 책임이었죠. 하자가 있을 때 서로 한쪽이 출연한 것에 하자가 있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른 건데 지금은 이제 개념이 다 낯서니까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맞나요? 쌍무는 어떤 계약이 쌍무계약이라면 모조리다. 그 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거꾸로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이 말은 X라고. 유상계약이면서도 쌍무계약이 아닌 현상 광고계약 편무계약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교환계약은 요물인가? 낙성이에요. 낙성계약이에요. 이걸 끊어서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답을 하셨을 건데 쌍무만 딱 설명하고 바로 쌍무 문제만 풀고 유상 무상 해놓고 유상 무상 문제를 풀면은 훨씬 더 나을 건데 시간이 지체되어서 짬뽕이 돼서 지금 교환계약은 요물이 아니라 무슨 계약? 낙성. 현상 광고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라 이게 대표적인 요물 계약. 교환 계약은 계속적인 계약인가? 일시적이죠. 한 번 이행하면 끝이지 뭐 바꾸면 계속할 건 아니고. 계약을 해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는 계약의 성립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성립하고 쭉 가다가 해제를 하면 이 처음부터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지금요. 소급해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맞죠? 맞습니다. 소급해 있습니다. 해지로 인해서요. 해지로 인해서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소급적으로가 아니고 뭐죠? 장래를 향해서. 과거 거는 그대로 두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잃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됐어요? 그걸 잠깐 쉬었다가 2교시는 계약의 성립 파트로 넘어갈게요. 네.